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날씨 앱 UI를 만들면서 프로젝트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 이미지 뷰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스위치 문으로 코드를 분기하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일단 UI에서 사용할 이미지가 몇 개 필요한데 이거는 사이트로 가서 다운로드 할게요. 자, 구글에서 플랫 아이콘으로 검색을 하시면 flaticon.com 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URL을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flaticon.com.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아이콘즈를 팩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날씨 앱이니까 웨더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 팩이 나올 건데 이 중에서 이걸로 하죠.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다운로드 버튼을 보면 옆에 왕관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 아이콘 전체를 팩으로 다운로드 하려면 구독을 하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PNG 클릭. 그러면 이렇게 프리 다운로드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콘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무료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돼요.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I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사용처에 따라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내 컴퓨터에서 나만 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든 앱을 앱스토어에 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거면 반드시 출처를 잘 보이게 표기해야 돼요. 그리고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고 싶다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비용을 내시고 구독을 하시면 돼요. 저도 1년 단위로 구독을 하고 있고요. 월 단위로 구독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구독을 하면 모든 리소스를 출처 표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써보니까 한 달에 10,000원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의 품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할 것 같으시다면 한번 구독을 해보세요. 구독을 해보시면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다운로드 링크 누르시고 그 다음에 SVG는 왕관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할 수 없는 거고 PNG 이거를 눌러서 프리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모든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만약에 여러분이 구독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이에 구독을 하셨다면 이렇게 팩을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번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시고 한 폴더에 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구현할 때 여기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 이름과 똑같이 여러분의 이미지 이름을 바꿔주세요.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뒤에서 실습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모두 다운로드 해주시고 이미지 파일의 이름도 저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다 하셨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프로젝트에 추가할 건데
iOS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JPG, PNG, SVG. JPG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 포맷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짤들이 대부분 JPG로 되어 있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주로 복잡한 사진 이미지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포맷이고요. 이미지를 저장할 때 손실 압축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축을 하면 파일의 크기가 작아지지만 이미지의 디테일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지의 디테일은 날아가지만 파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건 장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미지의 품질이 낮아지고 투명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한 PNG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이고요. 이미지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명도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 흰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투명한 거죠. 복잡한 사진 이미지를 저장할 때도 PNG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통은 JPG를 쓰고요. PNG는 지금처럼 아이콘이나 로고 같은 작고 단순하고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저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포맷이에요. 하지만 JPG랑 비교를 했을 때 파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SVG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벡터 이미지를 저장하는 포맷이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두 개는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 하나마다 컬러를 별도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을 저장하고요. 매번 새롭게 계산해서 그리는 방식이에요.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벡터 이미지는 매번 새로운 비율에 맞게 새롭게 그리니까 항상 동일한 품질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매번 그려야 하니까 이미지가 복잡할수록 파일의 크기도 커지고요. 이미지를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그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과 같은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로 저장하지 않고요. 이런 아이콘처럼 간단한 아이콘이나 아주 심플한 패턴, 심플한 배경, 이런 것들을 저장할 때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웹피라는 이미지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iOS에서 별다른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은 JPG, PNG, SVG 이렇게 세 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PNG예요.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이미지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혹시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검색을 해보시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프로젝트에 추가할 거고요. 일단 그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새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이름은 써니데이로 하겠습니다. 써니데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쨌든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소스 파일이에요. 하지만 소스 파일만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 같은 리소스 파일들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리소스 또는 에셋이라고 부르고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보면 에셋 파일이 있죠. 선택해 볼게요. 자, 지금은 추가되어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액센트 컬러 하나랑 앱 아이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비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미지나 오디오,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추가하면 되고요. 일단 이거를 이전 데스크탑으로 이동시키고 자, 여기에서 이미지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왼쪽 목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추가된 거예요. 쉽죠? 이제 코드나 스토리보드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의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이미지를 추가했으니까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서 UI를 만들어 보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UI가 메인이 아니고 문법 공부가 메인이니까 간단하게 구성을 할 거고요. 나중에 문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뒤에 가서 제대로 된 날씨 앱을 만들 거니까 지금 만드는 UI가 너무 간단하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세요. Shift, Command L, 라이브러리 표시하고요. 자,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미지 뷰가 나오죠. 자, 이미지 뷰를 드래그해서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이미지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가 다 나와요. 여기에서 일단 선을 선택을 하죠. 016선. 그러면 이미지 뷰에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 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약을 추가할 거고요. 자, 세 번째 핀 버튼 누르시고 너비 높이 체크. 그 다음에 둘 다 250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너비 높이 체크, 값은 모두 250. 이렇게 하시고 add.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빨간색 라인이 표시되죠. 이거는 제약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크기 제약은 추가를 했는데 위치 제약을 추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메뉴 얼라인 메뉴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Horizontally in Container 체크, Vertically in Container 체크. 이렇게 하면 화면 가운데에 표시될 겁니다. add. 자, 이렇게 화면 가운데에 표시되죠. 이미지 뷰는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이미지 뷰 밑에 레이블을 추가할게요. 레이블 드래그해서 추가해 주시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텍스트는 맑음, 얼라인먼트에서 자, 확대를 할게요. 얼라인먼트에서 센터를 선택해 주시고 폰트는 30. 자,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이런 크기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제 제약을 추가할게요. 자, 레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핀 메뉴 탑 체크하시고 탑은 그냥 현재 값으로 할 건데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20보다 작다면 20으로 바꿔주세요. 그냥 20으로 하죠. 20으로 고정을 하고 add. 그 다음에 얼라인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수평으로만 가운데 정렬할 거거든요. 그래서 Horizontally in Container 체크하시고 add. 오케이, 이렇게 하고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맑은 밑에.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텍스트는 27. 여기에는 기원을 표시할 겁니다. 기원을 표시할 거고 폰트는 아주 크게 10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제약은 아까랑 똑같이 추가를 할 건데 추가하기 전에 이렇게 대충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추가하면 제약을 추가할 때 실수하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자, 세 번째 핀 메뉴 클릭하시고 탑 체크 마찬가지로 20으로 하죠.
add. 두 번째 align 메뉴 누르시고 horizontally in container 체크, add. 이렇게 하면 UI가 아래쪽으로 너무 몰려 있죠. 이때는 위로 조금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뷰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수평 라인과 수직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평 라인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마이너스 100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Y좌표가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위로 100포인트만큼 올라가요.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레이블도 따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레이블에서 제약을 추가할 때 탑 제약을 20포인트로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약이 이미지 뷰의 아래쪽 바텀을 기준으로 20포인트 여백을 유지하는 거라서 이미지가 올라가면 레이블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맑음 레이블을 기준으로 20포인트잖아요. 근데 맑음 레이블이 이미지 뷰를 따라 올라갔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얘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UI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미지 여기에 있는 아이콘도 바꾸고 날씨는 맑음, 흐림, 눈 이렇게 날씨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기온도 표시를 해볼게요. 뭔가 우리가 코드로 표시를 하려면 코드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웃렛과 액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뭘로 연결해야 되죠? 이거는 챌린지는 아니고요.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와 레이블들을 뭐로 연결해야 될지. 다 해보셨죠? 날씨에 따라서 여기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바꿀 건데 이거는 뭔가 누르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값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뷰는 아웃렛으로 연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레이블에 날씨와 기온을 표시할 건데 이것도 뭔가를 누르는 또는 드래그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웃렛으로 연결할 겁니다.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 뷰와 레이블은 보통 정보를 표시하는 역할만 하고요. 버튼처럼 이벤트를 처리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아웃렛만 연결하고 액션을 연결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옵션 키를 누르고 뷰 컨트롤러를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항상 하듯이 여기에 공간을 조금 추가해주고 자, 이미지 뷰부터 이미지 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드래그 커넥션 아웃렛 이름은 웨더 이미지 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 선택하시고 컨트롤 드래그 마찬가지 커넥션 아웃렛 이름은 스테이터스 레이블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레이블 선택하시고 컨트롤 드래그 커넥션 아웃렛 이름은 기온이니까 템퍼처 레이블 커넥트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고 나서 항상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제대로 연결을 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만 포커스 모드로 확대를 하고요. 자, 여기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추가한 게 아니죠. view did load라는 이거는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가 입력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자 일단 view did loa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화면이 표시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 우리가 여기에 코드를 넣어두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버릴게요. 자, 다시 view did loa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화면이 표시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 우리가 여기에 코드를 넣어두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날씨가 어떤지 가져와야 하는데 날씨 정보는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러면 네트워크를 구현해야 돼요. 지금 이걸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니까 지금은 그냥 상수의 값을 직접 저장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let weather 맑음 let temperature 17도. 자, 이렇게 할 거고 이거는 날씨 서비스에서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미지를 바꿔보죠.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표시하는 거니까 if문으로 하면 되겠죠. if 다음에는 컨디션이 와야 되죠. 컨디션은 조건, 조건은 불림 표현식, 불림 표현식은 true 아니면 false. 계속 외워주세요. 자, 날씨가 맑음이라면 이미지를 바꾸면 되거든요. weather 이미지 뷰에 접근해서 이미지라는 속성에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미지 뷰에 접근할 때 우리가 연결했던 아울렛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에 이미지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점 이미지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는 문자열이나 숫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UI 이미지라는 특별한 타입으로 저장해야 돼요. 자, UI 이미지. 그 다음에 named라는 게 있죠. named.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이름을 전달하면 돼요. 이미지의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추가했던 이 이름, 파일의 이름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맑음이니까 016 sun이죠. 016-sun.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날씨가 맑음일 때 해 이미지가 표시될 거고요. 흐림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else if weather가 흐림이라면, 자, 흐림 이미지는 SS로 가서 이거를 쓰면 되겠죠? 001 클라우드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고요. 여기로 와서 웨더 이미지 뷰에 이미지를 UI 이미지 네임드 이렇게 001 클라우드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해보죠. 아이패드로 선택되어 있네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렇게 되면 자, 시뮬레이터 아이폰 15 프로 또는 다른 시뮬레이터로 바꿔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날씨가 맑음이니까 이렇게 해 이미지가 표시될 거고요. 이거를 흐림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구름 이미지로 바뀝니다. 자, 코드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눈이나 비라는 걸
저장을 했다면 이미지 뷰에 표시되는 이미지가 바뀌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세요. 눈 오는 날씨와 비 오는 날씨도 추가를 하고 날씨에 맞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눈일 때는 여기에서 눈일 때는 뭐가 좋을까요? 잘 안 보이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눈일 때는 적당한 게 이걸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눈일 때는 이걸로 하죠. 004 클라우드 이걸로 해주시고 비다 그러면 002 클라우드. 자, 눈일 때는 004 클라우드, 비일 때는 002 클라우드. 자, 이렇게 웨더 값에 따라서 눈이나 비일 때도 이미지가 적절하게 바뀌도록 if문을 완성하는 게 이번 챌린지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else if 웨더가 눈이라면 웨더 이미지 뷰의 이미지의 이름은 004 클라우드. 다시 else if 웨더가 비라면 웨더 이미지 뷰의 이미지의 이름은 002 클라우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실제로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눈으로 바꾸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눈 이미지가 나오고요. 비로 바꾸고 해보면 이렇게 비 이미지가 표시될 겁니다. 자, 이렇게 else if 블록을 추가해서 else if를 추가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씨 레이블에 날씨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비인데 이걸 안 바꿨으니까 맑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if문 뒤에 스테이터스 레이블에 접근해서 텍스트를 바꾸면 되고요. 그냥 문자열에 이게 문자열이니까 웨더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표시하면 되겠죠. 웨더 그러면 이렇게 B라고 나올 겁니다. 올바른 날씨가 표시될 거고 기온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지금은 무조건 27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17인데 웨더는 문자열이니까 텍스트도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장할 수 있어요. 타입캐스팅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템퍼처 레이블의 텍스트 이거는 스트링인데 문제는
템퍼처는 int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저장을 한다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서 안 돼요. 그래서 문자열로 바꿔서 저장해야 되는데 보통 다른 타입의 값을 문자열로 바꿀 때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빈 문자열 만들고요. 이 안에 역슬래시 바로 붙여서 괄호.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내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돼요. 지금은 템퍼처. 이렇게 하시면 정수가 문자열로 바뀌어서 레이블에 표시됩니다. 실행해보면 셋 다 올바른 값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에 있는 값들을 바꿔가면서 올바른 값이 표시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